자, 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적 교환 방식에 해당되는 것을 고르세요 라고 문제가 나온 게 있다고 해요. 일단 보기가 4가지가 주어졌는데 정답에 해당되는 것은 메시지 교환 방식, 가상외선 방식, 데이터그램 방식으로 해서 3가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회선 교환 방식은 왜 아니게 되냐면, 회선 교환 방식은 이제 특징이 데이터를 전송할 때마다 통신 경로를 설정한다라고 보통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얘는 쌓아놓는 기능은 없습니다. 이거는 이게 뭐 세이브 기능이나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경로 설정만 그냥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네. 서킷 스위치라는 게 우리 그런 거잖아요. 뭐 여기 뭐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뭐 이런 그런 어떤 왔다 갔다 뭐 그런 개념에 해당되는 거지. 뭐 얘가 뭐 무슨 쌓아놓거나 하는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스위치라는 게 원래 온오프 기능을 얘기하잖아요. 순수 온오프 기능만 그냥 얘기하는 거라서 얘는 이제 쌓아놓는 기능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 교환 방식을 한번 볼게요. 얘가 이제 축적 교환 방식인데 원래 우리가 축적이라는 개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축적이라는 거는 여기 지금 제가 그림을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놨어요. 자, 데이터가 처음에는 하나만 이렇게 있다가 얘가 이렇게 여기 뚝 쌓이고 여기 뚝 쌓이고 이렇게 일정량을 이렇게 모아서 쌓아놓고 보내는 작업을 우리가 축적이라고 그러죠. 맞죠? 예, 창고 같은 역할. 창고에다 이렇게 일정량을 모아놓는 거. 비축해 놓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축적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스타크래프트에서도 파워 서플라이 아니지 그 컴퓨터 저기 명칭인데 하여튼 테란 그 종족에 보면은 서플라이 디팟인가요? 예. 서플라이 디팟 보통 이렇게 얘기하나요? 서플라이 디포? 예, 하여튼 있죠. 그런 저기 빌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장고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보면은 메시지 교환 방식을 지금 언급을 했는데 우리가 이거는 일상생활에서 아직도 자주 쓰는 거를 예시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휴대전화가 문자 메시지 어플 여러분들 SMS 보내는 어플 기능이 있어요. 물론 요즘에는 이제 카카오톡이 워낙 많이 대중적으로 쓰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카카오톡 메신저를 더 많이 쓰는 편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문자 메시지 어플이 스마트폰에 탑재가 되어 있죠. 사실 이건 예전에 피처폰 세대부터 써오던 기능이긴 합니다. 핸드폰이 초창기 생길 때부터 폴더폰이라고 하나 피처폰이라고 하나 하여튼 옛날 핸드폰 시절부터 이제 쓰이던 거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가 보통 메시지 보낼 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메시지를 만약에 보낼 거 아닙니까? 뭐 어떤 동호회나 뭐 어떤 그런 집단 그룹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뭐 몇 월 며칠 날 어디에서 뭐 행사 모임이 있습니다. 뭐 관계 회원분들은 미리 일정 참고해서 몇 시까지 뭐 집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글자를 여러 개로 이렇게 묶음으로 해서 보내죠. 맞죠? 그러니까 이게 축적 방식인 거죠. 일정량을 문자를 한꺼번에 적어놓고 모아서 이거를 한 번에 보내기 버튼 누르면 쫙 보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축적 교환 방식이 맞죠. 그래서 보면은 이게 그 2가지 모드가 있죠. 단문 메시지 모드가 있고 장문 메시지 모드가 있죠. 네, 사실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보면은 지금도 스마트폰에 그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일정 글자 수 이상이 넘어가면은 장문 메시지 모드로 이게 전환이 돼가지고 뭐 유료 메시지인가 하여튼 뭐 그걸로 인식이 돼서 뭐 나중에 요금이 부과되는 방식 뭐 그런 걸로 예전에 피처폰을 썼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도 아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2가지 모드가 원래 존재하죠. 피처폰 사용하신 분들은 추억이 떠오를 거예요. 이야 맞아 그렇게 동작을 했었지 이런 생각 아마 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문자 메시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시지 교환 방식은 축적 교환 방식이 맞아요. 자, 그 다음에 가상외선 방식이라는 게 이제 있는데 가상외선이라는 거는 이제 원래 뜻을 해석하면 그렇게 되죠. 가상외선은 그 실제로 저기 선이 없는 거죠. 가상이라는 말이 뭐예요? 실체가 없는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가상에서만 존재하는 거죠. 그런 거를 우리가 가상외선이라고 하죠. 그가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은 얘는 이제 그겁니다. 그 선이 없는데 이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이 패킷 단위로 이걸 보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패킷 단위로 이걸 전송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패킷이라는 게 원래 여러분들 그 저거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 미니게임 천국 있잖아요. 미니게임 천국이나 저거 뭐냐 그 뭐 붕어빵 타이쿤 뭐 그 다음 놈2 이런 어떤 그 유명한 모바일 게임이 되게 많았죠. 피처폰 시대부터 그때 네이트닷컴에 이제 접속을 해가지고 그래서 뭐 1패킷당 뭐 10원이 부과됩니다. 5원인가 10원인가 하여튼 이런 어떤 통신 약관이 있어요. 네, 당시 이런 게 이제 그 요금 부과를 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통신사에서.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모바일 게임을 다운받으려고 하면은 이렇게 1패킷당 뭐 5원이 부과됩니다. 이거 약관 동의를 누르면 이제 다운로드가 시작이 돼요. 그때 이제 그 통신 단위로 이제 쓰이던 게 패킷 단위가 여기서 쓰였었는데 실제로 저기 휴대폰의 경우에는 얘가 무선 통신이죠. 이거 선이 있어요? 네? 뭐 중계기하고 뭐 여러분들이 쓰는 뭐 휴대폰하고 뭐 이게 선이 연결돼 있나요? 아니에요. 유선이 아니라 무선이잖아요. 이거 맞죠? 무선으로 여러분들이 통신을 해가지고 이런 모바일 어플 게임 같은 거를 다운받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스마트폰도 같은 원리죠. 사실은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플레이 스토어 접속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애니팡 어플을 만약에 뭐 다운받는다.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운로드 받을 때 여러분들 그 막대기 로딩 막 이렇게 차잖아요. 퍼센테이지 막. 네, 뭐 다운로드 및 설치 중 해가지고 그 하는 거. 네, 그 다운로드 행위를 하는 거 자체가 패킷 단위로 이게 전송이 되는 거라서 그때 쓰이는 게 이제 가상예선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이해가 잘 되시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기능인데 그 용어랑 이제 매칭이 잘 안 돼서 약간 좀 생소하다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네,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런 사례로 이해를 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얘도 당연히 축적 교환 방식이 맞죠. 왜냐면은 다운로드를 어플을 할 때 막 1%에서부터 이제 막 그 뭐 20% 그 다음에 또 막 100% 여기까지 이렇게 로딩을 기다려야 되죠. 맞죠? 로딩이잖아요, 로딩. 로드가 이거잖아요, 이거. 박스 쌓는 거, 이거. 이거죠? 그러니까, 이 막대기가 100%가 돼야, 그래야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서 정상적으로 실행을 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할 수 있죠. 그때 이제 사용되는 게 패킷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좀 설명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그램 방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데이터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여러분들 저기 대표적으로 알려진 프로토콜 있죠. 보통, 저기서 많이 썼죠. 우리 스타크래프트 할 때, 스타크래프트 게임에서 UDP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있어요. 유저 데이터그램 프로토콜. 그 줄임말이 데이터그램, 여기 D자가 데이터그램입니다. 데이터그램이라는 거는 약간 좀 직역을 하자면 그 데이터의 무게가 나가는 거죠. 저는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직역을 하면 데이터의 무게가 실린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저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무게가 실린다는 얘기는 그냥 우리가 단순히 논리적으로 따져봐도 그냥 단순하게 따져봐도 자 데이터가 하나만 있을 때는 가볍잖아요. 가볍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데이터가 이제 하나 더 쌓이면 약간 좀 무게 좀 나가는데 하나 더 쌓이면 데이터가 무겁다 뭐 그런 얘기 하죠. 맞잖아요. 현실로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박스를 하나만 들 때보다 두 개, 세 개 들 때가 더 무거울 거 아니에요. 체감상. 그렇게 무게가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도 결국에는 축적 교환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정석대로 설명하면은 되게 복잡해요. 복잡한데 제가 지금 이제 이렇게 굳이 약간 편법을 들여서 설명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다음에 어쨌든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아, 맞아. 그때 이거 문제 나왔을 때 이렇게 설명을 들었던 것 같아. 라고 혹시나 참고사항이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식적인 측면에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거지, 물론 이제 정석이 이거는 아니에요. 아닌 건 저도 알아요. 근데 이해를 좀 더 쉽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을 좀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리을 세 가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기 이제 그 다음 문제, 또 8번 문제 설명 영상을 다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